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솔직히 개인적으로 민생회복 쿠폰 반대야. 철회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비를 많이 해야지 성공하는 거고, 소비를 줄이면 실패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세계법인의 강우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 그래가지고 전 국민에게 인당 15만원씩 소비 쿠폰을 지급하면서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가져다주는 경제 효과가 무엇인지, 한계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약 14조 원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1인당 15만원 정도의 소비 쿠폰을 발급함으로 인해서 11월 30일까지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사용을 통해서 경제를 장려하려고 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승수 효과라는 것을 반드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승수 효과라는 단어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승수 효과가 주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정부에서 15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소비 쿠폰을 국민들에게 지급했을 때 만약에 15조 이상의 국민 총소득이 증가한다면은 이거는 승수 효과가 1이 넘기 때문에 승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조라는 돈을 썼는데 국민 소득이 15조가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승수 효과는 1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15만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가게에 15만원을 쓰고, 그 가게 사장님이 어떤 가게에 또 15만원을 쓰고,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소득이 증가를 하겠죠. 이 증가하는 총량이 정부가 지출한 금액 대비 더 크다라고 하면 승수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승수효과가 클수록 경제에 부양하는 효과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승수효과를 위해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만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1조라는 돈을 썼는데 건설업자들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건설회사에서는 많은 고용자들을 고용하겠죠. 그러면 고용으로 인한 근로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이익까지 확보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도로를 건설하는데 사용된 1조 대비 국민 총소득이 얼마가 증가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승수효과의 한 예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직접적으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국민 총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승수효과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경제에 있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승수효과에 대해서 많이 누리고자 하기 위해서 사회 간접자본, 즉 도로나 항만 등 인프라에 투자하는 경우가 다소 많지만, 지금과 같이 경제가 악화되고 긴급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게 됐다는 유인이 클 때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같은, 또 예전에는 코로나 지원금과 같은 일시적인 유인책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같은 지원금 형태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크게 성공한 사례도 있고 가까운 나라에서 아주 크게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먼저 코로나 시기에 일본에서 했던 정책 중에 Go to Travel이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내수 관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행 경비, 즉 내수를 위한 여행 경비에 있어서 50%를 할인해주거나 지원해주는 정책을 썼었어요. 그로 인해서 8조 원 규모의 관광 수요가 창출되는 등 승수 효과로 인한 혜택을 아주 많이 본 가장 좋은 사례로 꼽히는 게 이제 가까운 일본의 사례라고 한다면은, 중국에서는 승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디지털 쿠폰이라는 걸 막 나눠줬는데 실제로 사용률이 30%에서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용이 너무 복잡하고 신뢰성이라는 것도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례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승수효과를 노린 정부의 정책이 어떤 예에서는 성공한 사례로 비춰지고 어떤 예에서는 실패한 사례로 비춰질까요? 승수효과와 대비되는 단어는 대체효과와 구축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국민들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등에 대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대체 효과와 구축 효과가 클수록 승수 효과에 대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대체 효과라는 건 그럼 무엇일까요? 정부에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15만 원에 대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줬다고 칩시다. 저는 매달 300만 원의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 총 지출이 315만 원이 되었다면, 또는 320만 원, 330만 원이 되었다면 이것은 아주 성공한 승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 15만 원에 대한 소비 쿠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총 지출이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내가
미래에 어차피 쓸 돈을 미리 쓰는 개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 효과가 100%가 되면은 승수 효과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내가 뭐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살 거를 미리 샀어. 그래서 쌀 같은 생필품을 샀어. 쌀에 대한 우리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승수 효과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구축 효과라는 게 있는데 거시경제학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 IS 곡선과 LM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 승수 효과가 이제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의 총소득이 증가해야 되는데 총화폐에 대한 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증가하고 LM 곡선에 영향을 미쳐서 총 투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지출이 확대될 때 이 구축 효과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금리를 통제해야 됩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생회복 수급 쿠폰을 지급한다는 뉴스와 함께 은행권 금리로 장사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줬죠. 이 승수 효과에 대해서 방해하고자 하는 이 구축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경제 정책이 깔려 있는 겁니다. 참 경제는 복잡하면서도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본연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제가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15조에 대한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15조에 대한 화폐를 불로 태워버려서 소각하는 것도 반대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에 대한 총량이 정해져 있을 때 화폐에 대한 총량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화폐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것인데 반대로 이 15조에 대한 돈을 태워버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이 경제라는 것은 참 복잡하다.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예상과 같게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일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현 시점에 우리가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이 승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정해진 소비 지출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지 우리가 극단적인 승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국민 한 명 한 명의 그런 소비가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 경제가 다소 활성화될 확률이 있으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발행된 그리고 지급받은 이 시점만큼은 좀 우리가 소비를 많이 늘리자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승수 효과와 대비되는 대체 효과 그리고 구축 효과에 대한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하고 그래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단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건 긍정적인 입장을 가졌건 간에 일단은 정부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걸 발행을 했고 이것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틀렸냐 맞았냐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빨리 회복되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승수 효과를 최대한 만들어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했던 소비보다 더 많은 소비, 즉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은 것 그 이상의 소비를 해야지만 승수 효과가 늘어난다. 이런 점을 되짚어보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든 반대하는 사람이 있든 정책에 대한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언제나 안새 스마트한 선택 송도에 숫자 위에 신뢰를 더해 프로답게 안새 외계 안새 the best answer